네, 지금 이 시각 프랑스 파리에선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원국들에게 부산 유치를 끝까지 호소했는데요. 이제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3차 경쟁 PT에 연사로 나섰던 이준희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저희가 소개를 하기로는 앞서서 3차 PT 때 이제 연사로 참여하셨다고 저희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그때 그 현장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 어떠셨나요? 우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떨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제 준비 과정에서 사실 정말 뒤에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이 땀이 굉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힘도 많이 얻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발표할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또 힘이 나고 또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현장을 직접 겪으셨으니만큼 조금 전에 있었던 한국의 PT를 보면서 조금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보면서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예, 정말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느낀 것이 사실 좀 3차 때하고 4차 때에는 또 아무래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특히 우리 K 문화 그런 데 강점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은데요. 좀 마지막 PT에서는 진정성을 더 많이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사분들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방점이 찍힌 네.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저희가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엑스포 개최지 현장 투표 결과가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투표 수가 잠깐 저희 카메라에 잡혔다가 지금 화면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한 이후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 결과가 나오고 현장에서 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이 1번, 이탈리아가 2번, 사우디가 3번으로 1차 투표가 진행됐었는데 지금 총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집계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네, 우선 좀 사우디가 많이 표를 좀 얻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3분의 2를 넘어섰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저 얼핏 보기에 우리가 2등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근데 사우디 표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3분의 1을 넘었는지가 지금 굉장히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182개 회원국 중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 그 중에 3분의 1을 넘은 국가가 있다면 1차 투표에서 바로 확정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2차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2023년 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이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박람회 기구 BIE는 조금 전 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최종 선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우디가 119표, 우리나라가 29표, 이탈리아가 17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전을 벌였지만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이 사우디의 벽을 끝내는 넘지 못했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우리나라가 29표, 이탈리아가 17표로 1차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점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이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이 정도의 결과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우선은 뭐 사우디가 1등이 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표의 차이가 클 거라는 거는 정말 예상을 못했고 아마 우리 엑스포 준비하셨던 부산시 관련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뭐 정부와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이제 재계뿐만 아니라 많은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뭐 사력을 다했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아쉽게도 유치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좀 안타까운데
기대하셨던 국민들께서도 좀 실망이 클 것 같아요. 부산에 계신 부산 시민들도 뭐 마찬가지겠고요. 자,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저희가 부산의 위상과 저력을 좀 알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말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물론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과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였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열망, 참여. 는 정말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결과는 아쉽지만 그런 과정을 만들어 왔던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나라의 실력과 경쟁력을 보여준 부분으로 우리가 아쉽지만 그래도 잘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부산의 또 위상과 저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1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119표라는 수가 나왔거든요.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근데 우선은 이 수치는 사우디에서 이제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했던 그 수치입니다. 근데 네. 좀 과장된 수치가 아니었을까 싶었지만 네. 아마 그 확보됐다 생각했던 국가들 다 지금 표를 한 것 같고요. 또 많은 경제적인 그런 지원의 약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번 마지막 PT에서 보면 발전의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발전하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사우디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함께하면 너희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예.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저개발 국가들한테는 그래도 본인들의 이제 어떤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투표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결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약식 기자회견이 있는데 저희가 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좀 저개발 국가의 지지를 받고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지지를 보내준 어떤 국가들은 어디가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뭐 지금 이미 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 우리 가까운 국가, 이웃 국가에서도 지지 표명을 했고 이제 그런 국가들에서는 뭐 투표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좀 아쉬운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2030년 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투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엑스포를 개최하는 선정지가 됐는데 이후에 우리나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또 자문위원 등의 약식 기자회견까지 보고 왔거든요. 국민께 송고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좀 저개발 국가들의 몰표 또 2025년에 오사카 개최지 같은 대륙 간의 안배 등이 여러 가지 좀 고려가 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뭐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작동을 했을 것 같고요.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 결과인 거고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계속 가야 된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2030년 엑스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했던 것들은 사실 우리는 엑스포의 뭐 유치의 결과 여부에 상관이 없이 계속 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마음입니다. 예. 예, 방금 말했던 그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그 엑스포와 관련한 어떤 정신을 이제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부산이 아닌 다른 도시를 통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엑스포에 의지가 있다면 도시들이 하면은 뭐 부산이 혹시라도 뭐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이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을 할 때에는 그래도 다시 또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서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또 전 세계 국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사실 2030년 같은 경우는 인류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 기후 위기를 포함한 복합적인 위기를 우리 인류가 함께 노력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그 말씀은 사실 제가 들으면서 가슴에 많이 와 닿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비단 저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와 닿았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또 사우디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더 확대하는 것들이 다 메시지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도 크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엑스포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워낙 길고 많은 시간이 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원래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정했을 때, 이제 도전하기로 정했을 때 한 9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을 들여야 저희가 재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엑스포, 특히 등록 엑스포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딱 그 시기에 6개월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 사실 유치 전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 결정되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준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준비 과정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에 상관이 없이 저는 이 부산이 이제 9년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부산의 역량을 크게 증진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민들의 의지, 우리가 이 세계의 대전환을 향한 그런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충분히 보았고, 우리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얻은 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가는 것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아라비아로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준희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